밤은 깊었다. 침묵이 훈련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거대한 철제문이 굳게 닫힌 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바로 그곳에서 미래의 엘리트들이 탄생하거나 혹은 산산이 부서질 운명이었다. 그들의 운명은 한 남자, 이호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전설적인 인물이자 동시에 악마라 불리는 존재였다. 그의 훈련은 잔혹하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공포였다. 김소라는 숨을 헐떡이며 훈련장 앞에 섰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정확히 15분 늦었다. 그녀는 지각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의 명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동료들은 이미 훈련장 안에서 고통받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시계를 확인했다. 24시 15분, 정각 23시에 시작되는 훈련에 늦은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녀의 지각은 단순히 늦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경력, 아니, 그녀의 미래를 끝장낼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소라는 평범한 외모의 소유자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수년간의 노력과 뛰어난 재능으로 이 자리에까지 올라왔다. 그녀는 전략 분석 전문가였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겉모습은 그녀의 능력을 가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얕보았고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이 훈련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첫날부터 지각이라니.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훈련장 안은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땀으로 범벅이 된 훈련생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모두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들의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이호준은 검은 훈련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몸은 탄탄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는 마치 조각상처럼 서서 공포에 질린 훈련생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소라를 발견했다. 그의 눈이 그녀를 향하자 훈련장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늦었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다. 그는 소라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훈련장의 정적을 깨뜨렸다. 모든 훈련생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소라의 끝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의 훈련에서 지각은 곧 탈락을 의미했다. 소라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무자비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변명을 할까? 사과를 할까? 아니,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논리가 아닌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하나의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끌어모았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앞에 다가섰을 때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호준은 그녀의 앞에서 멈춰섰다. 그의 키는 그녀보다 훨씬 컸고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얕잡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왜 늦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소라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는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살짝 맞댔다. 훈련장 전체에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다. 모든 훈련생들의 눈이 커졌고
그들의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들은 방금 이호준, 악마라 불리는 남자가 한 여자에게 키스를 당하는 것을 보았다. 이호준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차가운 눈빛에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그의 입술에 닿은 그녀의 입술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행동은 뜨거운 용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밀어내려 했으나 그녀의 행동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기에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소라는 그에게서 떨어지며 말했다. 제가 늦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늦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당신에게 증명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이호준에게 자신의 결의를 보여주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통제해온 자신의 감정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그녀는 왜 이런 미친 짓을 한 것인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에 빠졌다. 이호준은 그녀를 단번에 탈락시킬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의 행동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의 용기 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고 싶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아? 그렇다면 증명해봐. 네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져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소라는 그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미친 짓이 그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그녀의 앞에는 이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소라의 대담한 행동은 훈련장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훈련생들은 모두 얼어붙은 채 악마라 불리는 코치 이호준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그는 분노할까? 아니면 그녀를 즉시 추방할까?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달리 이호준의 얼굴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흡사 흥미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김소라의 눈을 꿰뚫고 들어갔다. 증명해봐. 이호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네가 왜 15분 늦었는지, 그리고 네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30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이 순간부터 탈락이다. 그의 손가락은 훈련장 한쪽에 놓인 거대한 모형을 가리켰다. 그것은 복잡한 군사 지형과 알 수 없는 기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형 주변에는 다른 훈련생들이 이미 실패했다는 듯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이호준이 제시한 이 문제가 해결 불가능한 난제라고 수군거렸다. 저건 사막의 모래시계 문제야. 이미 3명이나 실패했어. 저건 그냥 머리만 좋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미친 체력과 분석 능력이 동시에 필요해. 정말 악마 같은 문제지. 일부러 실패하라고 낸 문제야. 소라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한 채 모형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는 침착하게 모형을 살폈다. 그것은 광활한 사막 지형을 재현한 모형이었고 곳곳에 기지, 보급선, 그리고 적의 위치가 복잡한 기호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스캔하듯 모든 기호들을 빠르게 훑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다. 문제는 간단했다. 적의 보급선은 1시간 안에 새로운 보급을 받을 예정이고 아군은 그 보급선을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보급선은 수많은 지뢰와 적의 함정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아군의 병력은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이호준은 솔에게 아군 병력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적의 보급선을 차단할 수 있는 최단 경로를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소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정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최단 경로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호준이 이 문제에 숨겨놓은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 했다. 그는 단순한 체력이나 분석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압박감 속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고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전공 분야였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표정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모형 옆에 놓인 마커펜을 들었다. 다른 훈련생들은 모형 위를 지나가는 경로를 찾기 위해 애썼지만 소라는 모형의 지형을 유심히 살피고는 모형의 옆면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형을 옆으로 눕히고 모형 아래의 지형을 탐색했다. 다른 훈련생들은 그녀의 기이한 행동에 어리둥절했다. 저 여자는 뭐 하는 거지? 미쳤나 봐. 모형 옆면에 뭘 그리고 있는 거야. 이호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소라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는 이 문제에 하나의 함정을 숨겨두었다. 모형의 지형은 실제 사막의 지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모형 아래에는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시뮬레이션이 숨겨져 있었다. 기존의 모든 훈련생들은 모형 위에서만 해결책을 찾으려 했고 모두 실패했다. 그러나 소라는 처음부터 모형의 구조 자체를 의심하고 모형을 옆으로 눕혀 숨겨진 경로를 찾고 있었다. 소라는 모형 아래에 숨겨진 터널 경로를 발견했다. 그 터널은 적의 보급선 아래로 지나가는 안전한 길이었다. 하지만 그 터널은 너무 좁고 위험해서 보병만 겨우 통과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마커펜으로 터널을 통해 보병을 이동시키고 그들이 적의 보급선 아래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경로를 그려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리고 3분 늦은 지연 보급선은 터널을 이용하여 예상보다 10분 빠르게 도착하여 적의 보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각을 문제 해결에 응용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호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의도까지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녀는 단순히 모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형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전술가이자 전략가였다. 합격이다. 이호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훈련생들은 모두 놀라움에 휩싸였다. 소라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이호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신의 용기로 이호준의 인정을 받아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이 작은 승리가 그녀를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뛰어난 능력은 그녀를 주목받게 만들었고 그 주목은 그녀를 어둠의 그림자 속으로 끌어당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이호준의 진짜 정체와 그가 숨겨온 거대한 비밀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김소라의 성공은 훈련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모든 훈련생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녀는 순식간에 화제의 중심이 되었지만 그녀를 향한 시선은 존경보다는 경계와 질투에 가까웠다. 특히 팀 내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던 두 명의 훈련생, 최민준과 박서영은 그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그들은 소라의 능력이 순전히 운과 기회주의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그들은 그녀를 지각생이라 부르며 조롱했고 그녀의 성공을 깎아내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다음 훈련은 팀 단위로 진행되는 실전 시뮬레이션이었다. 소라는 최민준과 박서영이 속한 팀에 배정되었다. 그들은 소라를 철저히 소외시켰다. 브리핑 시간에도 그녀의 의견을 무시했고 훈련 중에는 그녀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그들의 의도는 명백했다. 소라가 실수하도록 만들어 그녀를 팀에서 내쫓으려는 것이었다. 소라는 그들의 행동을 알았지만 모르는 척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훈련은 격렬했다. 시뮬레이션의 적들은 예상보다 강했고 팀은 여러 차례 위기에 처했다. 최민주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솔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네가 제대로 분석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소라의 얼굴에선 감정의 변화를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대신 그들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제시했다. 그녀는 그들을 탓하는 대신 그들을 구했다. 이호주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솔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소라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넘어 인간적인 압박과 배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최민준과 박서영의 비열한 행동을 모르는 척했지만 그들의 행동이 소라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소라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훈련이 끝난 후 이호주는 소라를 따로 불렀다. 최민준과 박서영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감각했다. 소라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너를 시험하려 했지만 너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훈련의 진짜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 소라는 그의 말에 의문을 느꼈다. 무슨 뜻이죠? 이호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가지 수수께끼를 던졌다. 이 훈련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이것은 그림자를 찾는 과정이다. 그날 밤 소라는 이호준의 말을 곱씹었다. 그림자. 그가 말한 그림자는 무엇일까? 그녀는 훈련장 안의 모든 기록과 훈련생들의 행동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은 그녀를 놀라운 결론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팀에 속한 최민준과 박서영은 단순히 질투심에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훈련의 특정 구간에서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질렀고 그들의 실수는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들은 그림자의 일부였다. 소라는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훈련생들 간의 사소한 경쟁이 아닌 조직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였다. 그녀는 이호준의 훈련이 단순히 훈련생들을 단련시키는 것을 넘어 그 그림자를 찾아내기 위한 정교한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훈련생들의 반응을 보며 누가 그림자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 그림자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인지 가려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호준의 냉정함과 잔혹함은 그의 진짜 인물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다. 그의 훈련은 단순한 체력 훈련이 아닌 사람의 진정한 본성과 잠재력을 파헤치는 심리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소라는 자신의 용기와 지혜로 그 가면을 벗겨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이호준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악마가 아닌 정의를 위해 홀로 싸우는 고독한 전사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싸움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더 큰 목적이 자리 잡았다. 담은 깊었다. 훈련장의 정적은 낮의 긴장감과는 또 다른 무게로 소라를 짓눌렀다. 그녀는 이호준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림자. 그녀는 훈련생들의 행동을 분석한 기록을 다시 꺼내 들었다. 최민준과 박서영은 특정 훈련에서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질렀고 그들의 실수는 항상 한 방향으로 이어졌다. 조직의 최고위층 중 한 명인 한 이사의 아들, 그리고 그와 연관된 특정 보급망. 그녀는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호준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같이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한 긴장감을 드러냈다. 그는 소라의 맞은편에 앉았다. 찾아냈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소라는 그가 자신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함정, 즉 그림자를 찾아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라는 그에게 직설적으로 물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림자는 누구입니까? 이호준은 그녀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내 아버지는 이 조직의 창립 멤버이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과거를 회상하는 듯 아련했다. 그는 이 조직의 투명성과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 하지만 한 이사와 그의 세력들이 아버지를 음해했고 결국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불명예스럽게 조직을 떠나야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이 묻어났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했어.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소라는 이호준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무자비한 훈련 코치가 아니었음을, 그의 냉혹한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보았다. 그녀는 그의 잔혹한 훈련 방식이 단순히 훈련생들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짊어진 거대한 복수의 무게와 관련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의 훈련은 그 그림자를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었군요. 소라가 조용히 말했다. 이호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 훈련을 통해 누가 진정으로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지, 누가 압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가려내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내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했지. 그들은 모두 약점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약점은 그림자들에게 이용될 수 있었다. 그의 눈은 다시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너는 네가 그들에게 키스를 하는 미친 짓을 했을 때 나는 네 안에 숨겨진 진짜 강함을 보았다. 너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너는 너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했다. 너는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야. 소라는 이호준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고통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 역시 불의와 편견에 맞서 싸워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얕보여 왔습니다. 제가 여자이고 겉모습이 약해 보인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저는 항상 제 방식대로 싸워왔습니다. 저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이호준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깊은 이해와 신뢰를 보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훈련 코치와 훈련생이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맹이었다. 그들의 약수는 단순한 약속이 아닌 서로의 운명을 건 맹세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훈련장 사무실에서 한 이사와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거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소라는 이호준이 모아온 자료들을 분석하며 그의 계획에 자신의 전략적 지식을 더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우연한 지각과 대담한 키스였지만 그날 밤은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그들의 힘을 합쳐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우기로 다짐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김소라와 이호준의 비밀 동맹은 밤하늘의 별처럼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빛나고 있었다. 낮에는 냉정하고 무자비한 훈련 코치와 평범한 훈련생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한 이사와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거대한 계획을 논하는 전략가와 전사로 변모했다. 그들은 훈련장의 깊은 곳에 있는 이호준의 개인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곳은 그들의 비밀 아지트였다. 소라는 이호준이 지난 몇 년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파일들은 한 이사의 비리, 불법적인 자금 흐름, 그리고 그와 공모한 사람들의 목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호준은 그 증거들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하지만 증거들은 파편화되어 있었고 그 파편들을 하나로 연결할 결정적인 고리가 부족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법정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가 노출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우리를 역공할 것입니다. 이호준은 그녀의 냉철한 분석에 감탄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심에 사로잡혀 거대한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소라는 단순히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그 자료 뒤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았다.
우리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즉, 비밀 장부가 필요합니다. 그 장부만이 그들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한 이사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그가 비자금 장부를 어디에 숨겼을지 추론했다. 그는 권력욕이 강하지만 동시에 편집증적인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안전한 곳에 그것을 숨겼을 겁니다. 그것은 그의 집이나 사무실이 아닐 겁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숨겼을 겁니다. 이호준은 소라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장부를 찾을 수 있을까?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훈련을 이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훈련은 그들에게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훈련의 한 부분을 이용하여 그의 장부를 찾아낼 겁니다. 그들은 한 이사가 소유한 개인 별장에서 진행될 다음 훈련을 계획에 포함시켰다. 별장은 한 이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었기에 그곳에 비밀 장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의 계획은 정교하고 위험했다. 그들은 훈련생들을 이용해 한 이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틈을 타 비밀 장부를 찾아내기로 했다. 계획을 논하는 동안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소라는 이호준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고독과 책임감을 보았다. 이호준은 소라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연약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훈련장 옥상에 올라섰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소라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젠가 이 싸움이 끝나면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겠지만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이호준은 그녀의 꿈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표정이 서려 있었다. 좋은 꿈이군.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 꿈, 내가 함께 이루어주겠네. 소라는 그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의 첫 만남은 우연한 키스였지만 이제 그들의 관계는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엮여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서로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했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하나로 묶였다. 훈련의 마지막 단계. 실전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다. 훈련생들은 한 이사의 개인 별장으로 이동했다. 별장은 겉으로는 호화로워 보였지만 곳곳에 최첨단 보안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호준의 계획에 따라 훈련생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임무는 별장 주변의 가상적을 소탕하는 것이었지만 이는 모두 이호준과 소라의 진짜 목적을 감추기 위한 위장 작전이었다. 소라와 이호준은 계획대로 움직였다. 이호준은 훈련생들의 동선을 지휘하며 한 이사의 주의를 훈련장 밖으로 돌렸다. 소라는 별장 내부에 잠입하여 한 이사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비밀 장부를 찾는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녀는 평온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이호준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믿음에 보답해야 했다. 서재 안은 한 이사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가 숨겨 놓았을 만한 장소를 추론했다. 벽에 걸린 거대한 초상화, 책장 뒤의 은밀한 공간, 심지어 탁자 아래에 숨겨진 서랍까지.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이호준의 분석을 떠올렸다. 그는 완벽주의자다.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곳에 숨겼을 것이다. 그때 그녀의 눈에 서재의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금고가 들어왔다. 금고는 고풍스러운 디자인이었지만 최첨단 지문 인식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소라는 침착하게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금고의 잠금 장치를 해킹하려 했다. 하지만 잠금 장치는 예상보다 강력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었다. 훈련생들이 곧 훈련을 마치고 별장으로 돌아올 것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무정이에서 이호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박했다. 소라는 상황을 설명했다. 잠금 장치가 예상보다 강력합니다. 해킹할 수 없습니다. 이호준은 잠시 침묵했다. 금고의 번호를 알려줘. 소라는 그에게 금고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잠시 후 무정이에서 이호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내 손가락을 금고 위에 올려. 세 손가락. 소라는 의아해했지만 그의 명령에 따랐다. 그녀는 자신의 엄지, 검지, 중지를 금고의 지문 인식기에 차례로 올렸다. 잠금 장치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실망했다. 그때 이호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번째 손가락, 왼손 약지. 소라는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왼손 약지를 지문 인식기에 올렸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의 문이 열렸다. 소라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호준은 어떻게 그녀의 왼손 약지가 열쇠일 것이라고 알았을까? 그녀는 금고 안에서 낡은 가죽 장부를 발견했다. 장부는 낡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한 이사의 모든 비리 내역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불법적인 자금 흐름, 뇌물 수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까지. 소라는 장부를 들고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가졌다. 그들의 복수를 완성할 결정적인 열쇠를. 하지만 그녀가 별장을 나서려 할 때 한 이사의 비서가 그녀를 발견했다. 비서는 그녀의 손에 들린 장부를 보고 경악했다. 당신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뿌리치고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앞을 한 이사와 그의 경호원들이 막아서고 있었다. 꽤 용감한 아가씨로군. 한 이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너는 지금 내 목숨을 걸고 내게 도전한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한 이사는 그녀의 손에 들린 장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장부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만든 함정이다. 소라는 충격에 휩싸였다. 함정이라니 한 이사의 말이 무슨 뜻일까 그때. 이호준이 그녀의 무정이로 연락했다. 소라 당장 그곳을 빠져나와. 그것은 가짜다. 함정이야. 소라는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들은 완벽하게 속았다. 그녀가 손에 든 장부는 가짜였고 진짜 장부는 아직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다. 소라는 장부를 바닥에 던지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 이사의 경호원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궁지에 몰렸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했지만 그들은 한 이사의 교활함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가장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 이사의 비서가 던진 가짜 장부의 미끼는 김소라를 함정에 빠뜨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가짜 장부는 한 이사에게 그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한 이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소라를 향해 다가왔다. 꽤 머리를 잘 썼군. 하지만 감히 내 것을 넘봤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거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비수와 같았다. 소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를 도발했다. 한 이사는 그녀의 말을 비웃었다. 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그림이 있지. 이호준 그 녀석도 마찬가지고 너희는 모두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 것뿐이야. 바로 그 순간 이호준이 별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소라의 옆에 서서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팔을 뻗었다. 한 이사, 그녀에게서 손을 떼십시오. 당신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이사는 이호준의 분노를 비웃었다.
네가 여기 올 줄 알았다. 네가 얼마나 이 여자를 아끼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너희는 내 함정에 걸려들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희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한 이사는 자신의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비서는 곧바로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다. 긴급 속보입니다. 이호준 훈련 코치. 한 이사에게 살해 협박 및 비자금 탈취 혐의로 긴급 체포. 한 이사는 미리 준비해둔 가짜 증거들을 언론에 흘렸다. 가짜 장부에 더해 그가 소라와 이호준의 대화를 녹음한 조작된 파일까지 공개했다. 그 파일에는 이호준이 한 이사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과 소라와 공모하여 비자금을 탈취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들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그들의 무고함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다. 언론은 앞다투어 이 소식을 보도했다. 한순간에 영웅에서 범죄자로 전락한 이호준과 소라는 사회의 비난을 한몸에 받게 되었다. 훈련생들은 그들의 모습에 충격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을 존경하던 이들조차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배신과 범죄의 상징이 되었다. 보아스느냐? 이것이 나의 힘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 이사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비웃었다. 이호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그는 한 이사를 막을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절망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심 때문에 소라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소라는 한 이사의 비열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이호준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러나 이호준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들에게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하지만 한 이사, 당신은 곧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경찰서에서 그들은 각각 다른 방에 수감되었다. 소라는 자신을 조사하는 형사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는 무고합니다. 한 이사는 언론을 조작하여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형사에게 털어놓았다. 한 이사의 비리, 그가 숨긴 진짜 장부의 위치, 그리고 그의 동조자들. 형사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녀의 논리정연한 증언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소라의 말을 기록하며 이 사건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직감했다. 한편 이호준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는 소라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의 믿음은 굳건했다. 그는 소라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녀의 뛰어난 능력을 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정의를 위해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를 믿었고 그녀 역시 그를 믿었다. 그들의 가장 큰 위기는 동시에 가장 큰 기회였다. 한 이사의 행동은 그들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 세상의 모든 비난을 뒤로하고 한 이사를 무너뜨릴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가장 치명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서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김소라와 이호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세상은 그들을 비난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호준은 소라가 경찰에게 제공한 증언을 믿었다. 그는 그녀의 논리가 완벽하다는 것을 알았고 한 이사의 허점이 바로 그 조작된 증거들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 마치 거대한 체스판을 앞에 둔 두 명의 전략가처럼 마지막 반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호준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자신에 대한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 그의 침묵은 그를 더욱 수상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가 숨기고 있는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의 침묵은 한 이사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소라는 이호준의 침묵을 이용하여 경찰 수사에 혼란을 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만 가장 중요한 진짜 증거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증언이 한 이사에 조작된 증거와 모순된다는 것을 증명하며 경찰이 스스로 진실을 파헤치도록 유도했다. 그가 저희에게 비자금 장부를 빼앗으려 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저희는 그 장부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저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장부를 조작한 것입니다. 소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소라의 증언과 한 이사가 제시한 증거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한 이사는 그들의 공모를 입증하기 위해 무려 52가지의 증거를 제출했다. 이 모든 것은 조작된 것이었지만 그 방대한 양 때문에 경찰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소라의 증언은 그 증거들 중 하나, 즉 가짜, 비자금 장부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고 그녀의 증언은 일관성이 있었다. 이호준은 소라의 증언에 감탄했다. 그는 자신의 본능적인 판단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는 감옥에서 틈틈이 솔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작성했다. 메시지는 훈련생들 중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을 통해 비밀리에 전달되었다. 그들은 과거 훈련장에서 소라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녀와 이호준의 진심을 믿었다. 이들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진짜 장부는 한 이사의 별장이 아닌 그의 아버지의 묘지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호준은 메시지를 통해 솔에게 진짜 장부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한 이사는 아버지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의 모든 성공을 아버지의 무덤에 자랑하곤 했다. 그곳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가장 은밀한 장소였다. 소라는 이호준의 메시지를 받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가졌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게 진짜 장부의 위치를 제보했다. 경찰은 반신반의했지만 소라의 논리적인 증언을 믿고 묘지를 수색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한 이사가 숨겨놓은 진짜 장부를 발견했다. 장부에는 한 이사의 모든 비리, 뇌물수수, 그리고 그와 공모한 사람들의 이름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진짜 장부가 발견되자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한 이사가 제출한 가짜 증거들은 모두 그의 자작극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는 여론 조작과 증거 인멸, 무고죄까지 추가되어 죄목이 더욱 무거워졌다. 경찰은 한 이사를 다시 체포했고 그의 동조자들을 차례로 구속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는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서와 지성은 모든 혐의를 벗고 풀려났다. 그들은 경찰서 밖에서 서로를 마주했다. 그들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승리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지옥을 경험했고 함께 그 지옥에서 탈출했다. 끝났습니다. 소라가 조용히 말했다. 이호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들은 서로의 고통과 용기를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 이제는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들은 세상의 오해와 비난을 이겨내고 자신들의 정의를 증명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는 법이지만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는 거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김소라와 이호준은 모든 혐의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이미 언론과 대중에게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낙인 찍혔다. 한 이사의 추악한 비리와 함께 그들의 비윤리적 관계와 권력 남용에 대한 가십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소라는 하루아침에 대형 로펌의 에이스에서 남자에게 의존하는 기회주의자로 전락했다. 이호준 역시 악마 코치라는 별명에 범죄를 조장한 냉혈한이라는 오명이 덧씌워졌다. 세상의 비난과 오해는 그들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그들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 세례를 받았고
온라인에서는 그들을 향한 무자비한 인신공격이 난무했다. 그들의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텼다. 이호준은 소라의 옆에 굳건히 서서 그녀를 보호했고 소라는 이호준의 침묵 속에서 그의 고통을 읽어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닌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고독한 투쟁이 되었다. 괜찮습니다. 소라가 조용히 말했다. 어차피 그들은 저희가 얼마나 싸웠는지 알지 못할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편견과 싸워 이겨왔다. 그녀는 세상의 잣대에 굴복하지 않았다. 이호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용기와 위안을 얻었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이 아닌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깊은 관계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한순간의 충동적인 키스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굳건해졌다. 한 이사의 부패 네트워크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동조자들은 꼬리를 자르기 위해 서로를 비난했고 그들의 권력은 산산조각 났다. 이호준은 자신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조직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그는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부패한 관행을 척결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조직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악마 코치가 아닌 모두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소라 역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그녀는 대형 로펌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기로 했다. 그녀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같이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승리를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용기를 나누고 싶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세상에 다시 소개하겠다. 이호준이 솔에게 말했다. 그는 그녀를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 소라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함께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 그들의 마지막 싸움은 자신들의 명예와 가치를 되찾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담은 책을 출간하기로 했다. 책에는 한 이사의 비리와 그의 추악한 음모가 낱낱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의를 위해 싸운 두 사람의 고독한 투쟁과 그들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그들의 굳건한 동맹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책의 제목은 마지막 훈련이었다. 이 책은 세상에 큰 충격을 던졌다.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지 알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은 그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들이 단순히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의를 위해 싸운 영웅들이었음을 깨달았다. 세상의 오해와 비난은 서서히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어갔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용기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세상은 변했다. 김소라와 이호준은 더 이상 도피하거나 숨지 않았다. 그들은 당당히 세상 앞에 섰다.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투쟁은 그들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삶은 이제 용기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소라의 작은 법률 사무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녀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녀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모두 불의와 싸우다 좌절한 사람들이었다. 소라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싸웠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용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호준 역시 한성건설을 완전히 개혁했다. 그는 모든 부패한 관행을 척결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도입했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한성건설을 탈바꿈시켰다. 그는 더 이상 악마 코치가 아닌 모두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그의 리더십은 새로운 시대의 귀감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십거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그들의 사랑은 한순간의 충동적인 키스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굳건해졌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처음 만났던 그 훈련장을 찾았다. 훈련장은 예전과 달리 평화로웠다. 훈련생들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이호준은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 선 소라는 그의 손을 잡았다. 기억하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술에 취해 길을 잃었었죠. 소라가 조용히 말했다. 이호준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은색 팔찌를 만졌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 그가 그녀의 손목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팔찌였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행운의 밤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제 삶에 들어온 가장 아름다운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습니다. 이호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아버지의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왔던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용기를 얻었고 서로를 통해 사랑을 배웠다. 그들의 관계는 한밤의 우연한 실수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의지와 믿음으로 굳건해진 운명이 되었다. 이호준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여자의 용기 있는 키스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두 사람의 사랑과 믿음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역경을 마주하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다.